상원의 척 그레슬리 의원 저희가 자주 보는 인물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최고위원인데요. 이 척 그레슬리 의원은 특히 이제 헌터 바이든 이야기 그 뒷조사를 한참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그레슬리 의원이 올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분명히 공화당이 이길 것 같은데 상원이 과연 공화당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대답을 해놓았다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핀잔을 받았었죠. 당신이 상원 지도자가 맞느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상원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전세가 어려워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수당자를 차지하겠다라고 나를 믿고 따라라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이지.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50대 50입니다. 지금 국가는 50대 50으로 분열되어 있고 연방 상원도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지도자다운 모습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주 그 매코넬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레슬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방 상원은 6년이 임기이고요. 6년 임기인데 3분의 1로 나누어서 100명의 인원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33명, 33명, 34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2년에 한 번씩 그 집단들이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33명만 선거를 치르고 어떤 해에는 2년 뒤에는 또 33명, 또 2년 뒤에는 34명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올해는 34명이 선거를 치르는 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21자리, 34자리 중에서 21자리. 민주당이 14자리로 되어져 있군요. 공화당이 20자리인가? 근데 이렇게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이 더 많다, 올해 치루어지는 선거 중에서는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민주당한테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요. 공화당 입장에서 뺏어올 수 있는 민주당 자리는 14자리밖에 안 되는데 14자리 중에서 몇 개를 뺏어오고 또 20자리는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입장이 더 큰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슬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2대 48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좋은 후보들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52대 48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민주당 자리 2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단 한 명만 많아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국적으로 2%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여전히 하원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여전히 미국 상원을 차지할 수 있다. 연방 상원이죠. 이것이 역대 선거에서의 여론조사가 보여준 것이다. 특히 역사가 우리 편일 때 우리는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인기 있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해가지고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인기가 더 있다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치루어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역사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원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오하이오, 네바다 이런 곳들인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는 지금 공화당 의석인데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아슬아슬한 그런 지역이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오래도록 자리를 차지해 오다가 민주당 의원한테 2020년 선거에서 뺏겼는데 근데 다시 공화당 의원이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오하이오, 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불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하이오, 네바다 이런 것들도 안심할 수 있는 곳들은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레슬리 의원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상원이 52석 차지한다 그러면 다수당이 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긴 한데, 하지만은 그것으로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상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백악관이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자기 마음대로 급진 좌파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데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상당히 보수 성향의 법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다시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지금 역할을 해주길 저희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말짱 꽝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 딜을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회를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백악관과는 어떤 그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게 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계속 의회와 백악관을 양쪽 다 장악하게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봐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레슬리 의원이 예상한 것처럼 좀 제대로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슬리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 특히 경제에 대한 승인, 특히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물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8월 내내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은 유권자들로부터 그러한 유권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 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 70%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보수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보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그게 공화당이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자다워야 되는데 라이노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라이노들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라이노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겉은 공화당인데 근데 속은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내에 분열을 조장을 하고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는 국가의 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